안녕하세요. 한 줄 코딩의 발가락입니다. 어느덧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가 버렸네요. 저번 영상을 좀 보니까 많이 부족했더라고요. 제가 너무 막 개발자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가지고, 사실 지금은 개발자보다는 엔지니어에 좀 가까운 포지션으로 이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순수하게 개발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발자 이직을 하려고 준비를 꽤 많이 하기도 했고 실제로 오퍼도 많이 받기도 했고 그쪽으로 이제 계속 준비를 했었어가지고 그쪽에 대한 어려움은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겪어왔던 거를 얘기를 듣는 사람에 따라서 잘 판단하셔야겠지만 3월부터 6월까지 준비를 하면서 있었던 일들, 이직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한번 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간식은 설우유 커피 우유인데 이거 원래 좀 잘 안 팔잖아요. 잘 안 파는데 제가 동네 슈퍼마켓에서 팔길래 한번 사와봤습니다. 추억도 이제 생각이 나고 옛날에 이런 삼각형 초코우유, 삼각형 커피 우유 많이 마셨는데 요즘은 조금 보기 어렵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옛날 아니 저기 뭐냐 좀 어린 분들은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찾아보기는 어렵더라고요. 주로 마트에서 파는 것 같습니다. 달달하네. 오늘은 그래서 제가 만든 PPT를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그 3개월 동안 이제 준비를 하면서 있었던 일들,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자리니까, 뭐, 개발자가 다 이렇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순수하게 겪었던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만든 거. 이게 사실 그, 맥북에서 키노트를 만들었다가, 맥북에서 영상 찍으니까 제가 좀 예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윈도우 이거 영상으로 이거 만들어가지고 다시 그 윈도우 PC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개요 내용 정리 이렇게 세 가지 순으로 먼저 개요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이직을 하게 된 이유는 뭐 좀 개인적인 그런 사정이 조금 많긴 한데 어찌됐든 뭐 이거는 그냥 약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직 사유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 이유로 인해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채용 과정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개발자 이직하는 게 왜 힘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시장에 능력 있는 개발자가 부족하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개발자는 많거든요, 사실. 개발자는 많은데 뭐 네카라쿠베라든지 이렇게 좀 유명한 그런 기업에서는 다 개발자가 없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에 개발자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력자 개발자도 되게 많고 뭐 시니어 개발자도 되게 많고 근데 이 사람들은 눈이 굉장히 높아요. 보통 아무 개발자나 이제 데려다가 쓰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한마디로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개발자를 원하기 때문에 시장에 개발자가 없다. 맨날 뭐 개발자가 막 부족하고 개발자 난이고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는 또 개발자를 뽑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회사에서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좀 잘 안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자 인력을 좀 잘 안 키우려고 하고 완성된 완성품만 이제 노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신입 개발자 분들은 더 헬릴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진짜 막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진짜 네카라 쿠베는 진짜 꿈의 기업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진짜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가뭄에 콩나듯이 뭐 비전공자여도 막 네카라 쿠베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저도 이제 최근에 몇 개월 전에 그렇게 이제 이직을 한 사람을 보기도 했고, 아무튼 가능은 합니다. 근데 진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옛날에는 간단하게 A4 용지 하나 거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간단한 그냥 문제 같은 거 뭐 예를 들면은 뭐 반복문이나 아니면은 뭐 구구단이나 이런 거를 이제 손 코딩으로 하고 짧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기술 면접 보고 그 다음에 연봉 협상하고 뭐 이런 좀 간단한 절차를 거쳤거든요. 저도 이제 전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 근데 시험을 쳤던 것 같기는 해요. 코딩을 좀 많이 했었고 어떤 데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 같은 걸 뽑아가지고 간단하게 개발 언어랑 이제 뭐 DB 관련된 지식 이런 거를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시험을 치기도 했었고 그게 통과 통과되든 안 되든 이제 상관없이 바로 기술 면접 통해서 그동안 해왔던 경험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연봉 협상하고 뭐 이런 그냥 간단한 절차를 거쳤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서류 검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전 과제 혹은 코딩 테스트. 코딩 테스트는 프로그래머스나 네 여기다 오른쪽 하단에 나오죠. 코딜리티나 프로그래머스 해커랭크 요즘은 이제 구름 레벨이라고 구름 아이디라고 하는 그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구름 레벨이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도 이제 요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코딩 테스트를 거치고 나면은 또 기술 면접을 보고 기술 면접을 하면서 또 라이브 코테를 볼 수가 있어요. 라이브 코테가 뭐냐면은 면접관들이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코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저한테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제 라이브 코테를 한 두 번 정도 봤는데 한 번은 그냥 강탈해버리고 두 번째 라이브 코테 때는 그래도 좀 잘 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인성 면접, 뭐 경영직 면접을 보고 이후에는 또 레퍼런스 체크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전에 회사에서 뭐 문제가 없었는지 뭐 그런 거, 뭐 동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고 이후에 또 연봉 협상을 하는 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사실은 대기업에서 많이 하는 그런 순서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유니콘 기업, 프로세스가 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회사에서는 이런 과정을 다 거쳐요.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 사전과제, 그니까 가는 회사마다 뭐 다 사전과제를 하라고 하고, 다 뭐 코딩 테스트 준비하라고 하고, 그나마 이제 괜찮은 회사는 사전과제를 하면은 그래도 과제비를 한 5만 원 정도 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사전과제 해주세요 하고 이후에 통과하면은 그때서야 면접을 보고 이런 과정이 진짜 너무 많았죠. 그래서 피로도가 되게 많이 올라가고 뭐 사전 과제는 특히나 하고 나서 뭐 어떠한 피드백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전 과제 질러 놓고 뭐가 이제 잘 됐고 뭐가 이제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런 것도 얘기 안 해주고 탈락시키고 코딩 테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코딩 테스트도 정답이 없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최적의 그 코드는 당연히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정답을 내더라도 이 사람의 코딩 스타일이나 아니면 이제 가독성 그런 것도 아마 볼 거예요. 이 사람 그 코딩을 얼마나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독성이 있게 짜느냐 얼마나 또 효율적으로 짜느냐. 효율적으로 짜는 건 당연히 중요한데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그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채점하는 게 있거든요. 채점에서도 뭐 통과 이렇게 다 됐어요. 통과 다 되고 근데도 막 떨어지기도 하고 특히 코딜리티로 푸는 문제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이버나 뭐 좀 큰 그런 기업들 그런 데서는 다 코딜리티로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회사를 300군데를 지원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은 결국에는 이제 좋은 회사를 들어갔는데
이거 원래 원티드에서 봤는데 여기서는 처음에는 그 회사 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회사 명은 가려졌더라고요. 아무튼 다 아는 그런 회사예요. 다 아는 그런 회사로 이제 들어가서 정말 어떻게 300군데나 지원을 했는지. 네, 이게 제 현재 상황인데요. 최종 합격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 거고 진행 중인 거는 이거 훨씬 전에 어떤 회사 면접을 봤는데 진행 중이라고 해놓고 불합격으로 안 바꿔놓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불합격이 지금 20곳 정도 되는데 지원 취소한 것까지 다 합하면 아마 40곳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잡코리아로 지원한 것도 있고 4, 50곳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합격을 했는데도 안 간 곳도 있고 저는 주로 서류 합격을 많이 했어요. 기술 면접에서 조금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코딩 테스트도 어느 정도 처음에는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도 몇 번 탈락의 고배를 마시다가 이후에 프로그래머스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은 똑같은 코딩 문제로 내는 그 회사들이 몇 군데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코딩 알고리즘을 계속 열심히 한 사람은 훨씬 이득인 거죠. 코딩 테스트를 하는 그 자리에서는 못 풀었지만은 나중에 그 문제를 혼자 스스로 풀어보고 난 다음에 다른 회사 코딩 테스트를 본 경우에는 한번 풀어봤던 문제니까 좀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저는. 아무튼 뭐 사용 과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제비 안 주는 회사는 지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코딩 테스트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신입 비전공자는 진짜 만약에 개발자 할 거면은 진짜 너무 잘 생각해가지고 지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거죠. 자기한테 다 맞는 길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엔지니어로 이번에 전향이 되나 보니까 그렇다고 개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침대에 돌입했습니다. 주말에.